50만 불 꿈의 숫자가 아니에요. 50만 불 비트코인. 지금 여기서 10배. 꿈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게 가능해요. 오늘 주제는 바로 겨울냉철 2월 편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 건데 2021년 2월 12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134만 원. 우리 2달 전에도 뭐 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얘기? 제가 여쭤봤었죠. 맨날 물어봐. 그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현재 시가총액이 970조예요. 네. 한마디로 현재 삼성전자보다 거의 2배 비싼 네. 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냉철님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여전히? 저는 할 생각은 없어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그렇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러면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화하려고 하는데 흑이냐 백이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뷰가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을 저는 안 한다는 거지 남들이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왜 저럴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0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저의 뷰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냉철님은 관심이 없다. 네, 그런 건 안 하죠, 저는. 네. 아니 근데 냉철님은 전업 투자자잖아요. 네. 그냥 직업이 투자자인 거잖아. 네. 비트코인도 요즘엔 어쨌든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불리잖아요. 네. 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냉철님은 관심이 없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네. 왜?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고 없고도 저는 또 관심이 없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이거 5천만 원 넘어간 게 왜 넘어간지 아시죠? 앨런 머스크가 이제 네. 자기들 이제 이거 테슬라로 이제 결제 가능하고 난 이거 너무 좋다 하니까 그날부터 막 폭등을 하고 한 단계 또 폭등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앨런 머스크가 이거는 나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거 거들떠도 안 본다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죠. 그럼 떨어졌겠죠. 그럼 사람 말 한마디로 막 올라가고 팍 떨어지는 게 도대체 투자의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사면 왜 산다 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정말 명확하게 그 비트코인을 왜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이게 이걸 들으면서 합리적이네, 맞네 하고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 논리를 들으면은 저도 뷰를 바꾸는데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냉철님도 앨런 머스크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시죠, CEO. 좋냐 안 좋냐로 생각하는데 좋게는 생각하죠. 부자잖아요. 부자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1위죠 지금. 좋게는 생각하죠. 부러워요. 그런 분이 하는 그 투자 중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생각하는 건데 그분도. 네네. 근데 냉철님은 이제 바꿀 생각은 없어. 내가 머스크 형이면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머스크에서 내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거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는 앨런 머스크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충전을 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용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이 한정적인 자원을 자기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이것도 캐시우드 언니가 50만 불 얘기했는데 50만 불 꿈의 숫자가 아니에요. 50만 불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10배. 꿈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앨런 머스크는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을 미리 알았으면 미리 기뜸이나 해주지. 기뜸도 안 해주고 나는 그걸 모르고 나는 투자에 정론을 펼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행을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도 똑같은 뷰를 견지할 겁니다.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돈을 넣는데 그냥 내가 애초에 돈이 너무 넘쳐가지고 난 그냥 이거는 내가 가장 들어본 얘기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얘기가 뭐였냐면요. 저 비트코인 되게 일찌감치 알았거든요. 그냥 몇십 불 때 알았는데 그때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채굴한 사람들도 있고 가장 합리적인 얘기는 뭐였냐면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놓고 볼래. 그리고 지금도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가장 이해가 돼. 그거 본인도 뭘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알면서 산 거지. 비트코인을 전 세계 인구가 달러 대신 쓰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었고 그래서 이게 50만 불이 가던 어쨌든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미래에 진짜 지금의 달러 아니면 원화처럼 네. 하나의 가치로 정말 완벽하게 인정을 받고 네. 가격도 좀 안정을 가지고 네. 재테크산을 해요. 지금보다 훨씬요. 네, 네. 그렇다면 네. 냉철님이 어떤 판단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싱크가 안 맞는 게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그건 벌어진다면 얘기하죠.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전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가 비트코인의 효용 가치 얘기했어요. 효용 가치에서 가치가 없지 않고 비트코인을 만들 때 저 프루브 워크에 기본적으로 프루브 워크를 하는데 저기 저 자원이 투과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런 건 아니고 또 비트코인이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알잖아요. 아직도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게 가상화폐 그러면 그건 비트코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틀린 거는 제가 확신한 적이 있는데 저는 2017년도인가에 폭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전고점은 절대 못 올라갈 거라고 확신했는데 전고점을 넘겼죠. 훨씬 넘겼죠. 네, 이거는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렸어요. 이거를 10만 불에도 사줄 사람이 있고 20만 불에도 사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가는 건데 뭐서 그냥 계속 사줄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긴 하습니다. 근데 저는 살 생각은 없어요. 살 생각은 없다. 네.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 어쨌든 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 투자, 네. 존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도 가진 분이 여전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여기 책에도 보시면 이제 연도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1997년에 한국전력, 뭐 포항제철, 대우중공업 다 망했네 지금. 망한 기업들 지금 위주로 망하진 않았는데 주가 보면 이거 들고 있었으면 다 암 걸려 다 죽었죠. 그다음 2011년 시가총액 10위 안에 뭐 신한지주가 있었지만 뭐 지금 10위 안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5년에는 뭐 국민은행 시가총액 2위, 한국전력 시가총액 3위, 그다음에 뭐 포스코가 시가총액 5위, 우리금융 시가총액 이때는 약간 금융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몇 개 있었나요? 그랬죠. 네. 지금 금융주들 뭐 없죠. 전 세계 최저 밸류.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 10위 순으로 삼성, 이제 SK하이닉스, LG화학,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 S대, 카카오, 뭐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장기 투자 위험한 거겠죠? 그럼요. 지금 삼성전자 그냥 삼성전자만 계속 그냥 사는 전략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기존에 계속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이 투자법이 최고다 얘기하는 거는 로또만 어떤 사람이 샀는데 로또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고 투자 중에 최고는 로또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사실 경쟁력을 이미 잃기 시작했을 때는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후에요. 그게 눈에 보일 때는. 그 전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이게 왜 빠질까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던 게 되는 거죠. 시대적 흐름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장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그동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믿음을 갖는 거, 기업에 대한 팬심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는 동업자를 보듯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국수 가게를 내는데 동업자하고 같이 내는데 이 동업자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 국수 가게에 손님들이 계속 오는지, 우리 국수 가게가 다른 집 국수보다 맛이 있는지를 체킹을 하고 그게 경쟁력을 잃었다고 판단이 들면 빨리 그 동업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투자한 지분은 내놓으라고 하는 걸까? 그게 올바른 주식 투자예요. 비유를 했을 때. 근데 그냥 내가 특정 기업을 정한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팬심을 가지고 그냥 계속 돈을 투하하는 거는 그 국수 가게가 경쟁력도 잃고 그리고 그 동업자가 도덕성도 없고 부도덕해서 뭐 배임이나 횡령 같은 거를 저지르고 하는데도 그냥 친하니까 친구니까 내가 그 국수 가게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계속 거기다가 돈을 받는 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된 케이스 보고 그거를 쫓아하는 거는 그쵸.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강물을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2000년에 시가총액 1위였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시가총액 1위였네요. 삼성전자만. 2000년 전에는 어디 SK텔레콤이었나? 1997년에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 한국전력 시가총액 1위일 때가 있었어요? 한국전력이요? 지금도 와. 있잖아요. 시가총액 1위 될 수 있어요. 사기업 되면. 한국전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저 사장 만들어 줘보세요. 한국전력. 제가 1등을. 그건 아니고. 시가총액 1등으로 만들어 삼성전자 이겨버릴 테니까. 그랬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시스템이 좋아요. 부가 어디에서 오냐? 국가든 기업이든 부가 어디서 오냐? 그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CEO죠. 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사업 선택, 그 다음에 과감한 투자, 그 다음에 그거를 시스템, 올바른 시스템 안에서 뭐 비리 없이 깔끔한 노무 관리를 아주 천재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 오너 일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잃는 순간 눈여겨봐야 돼요. 과거의 삼성전자의 영광은 이제 없을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괜찮은 종목에 한해서고 그런 괜찮은 종목이더라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손절해야 된다. 잘라야죠. 저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그때는. 근데 이제 국수 가게 지금 국수 잘 팔리고 있는지 체킹해야 돼요. 사실 영원히 잘 되는 국수 가게가 또 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자 생기면 사라지기도 하고. 미국도 엑소모빌이 1등이었어요. 안 돼. 그렇죠. 사실 유튜브 채널도 영원한 그럼요. 채널이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풍전등화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강행한 게 지금 여기서 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뒤처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정체되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방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 방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본인만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즘 또 장외 주식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매일경제 장외 주식 일평균 거래 대금이 처음으로 100억 원, 작년에 2배라면서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인 한국 장외 주식 시장 KOTC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거래 대금이 역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들어서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처음 100억 원에 육박했다. 현재 거래 중인 종목 수는 137개로 2019년 말과 같지만 1월 말 기준 시가총액은 18조 2천억 원으로 2019년 말 14조 2천억보다 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장외 주식 투자할 때 좀 일반 주식시장과 다르게 좀 뭘 좀 더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장외도 장외라는 거는 앞에 말이 하나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건가요? 코스닥, 코스피 장. 코스닥, 코스피 시장, 외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넓어요. 그냥 완전 비상장도 있고 뭐 KOTC도 있고 KOTC 기준으로 뭐 KOTC도 근데 이제 그 KOTC 장이라는 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SK건설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KOTC인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SK건설이 코넥스에 있는 거기도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 됩니다. 좀 더 근데 이제 거래소 안에 들어가는 우선은 검증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올라오는 자료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 안에 들어 있는 거보다는 정보가 좀 모질라요. 그런 거를 감안하는데 거기도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요. 거기도 제가 볼 때 저도 외 코스닥, 코스피 외에 종목들 가끔 합니다. 괜찮은, 이 종목 괜찮네? 근데 더 비싸. 그쪽에 있는 회사들이요. 싸지가 않아요. 어차피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좀 더 위험하긴 한 거죠. 그럼요. 예. 좀 검증이 덜 된 거니까. 더 검증이 덜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런 데서 또 사람들이 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덜하기 때문에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또 찾을 수 있는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좀 더 실력이 더 필요하죠. 더 어려워요, 거기는. 알겠습니다.